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누가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20% 차이가 납니다. 부정이 54%, 긍정이 34%, 추락률이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3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 그러지만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대통령이라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성향상 윤석열 대통령은 큰형님 리더십, 사적인 리더십에서는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검사 시절에도 그 딱딱한 검사라는 직업을 뛰어넘어서 자유스럽고 그냥 어떤 격식과 형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큰형님으로 사적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정말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거하고 굉장히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뭐든지 무슨 일을 하는데도 규격, 격식을 따지지 않으면 바로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라는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평상시에 보통 본인의 성격을 가리고 본인의 성격과 다른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다른, 영혼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반대 방향의 삶을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옳고 그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향해서 뚝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동안 쭉 갔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보니 왠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저는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것이 잘못된 거 아니라 그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작은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냐. 옆에서 누가 뭐 이 얘기를 하면은 알아서 해, 알았어, 알아서 해. 그리고 누가 조금 잘못을 해도 아이 뭐 저 정도 잘못쯤이야. 이렇게 아주 작은 일들을 놓침으로써 이것이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지금 왜곡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이 와서 이러면 알았어, 그렇게 해봐, 알아서 해봐. 이것이 후보 시절에도 보였었고 저는 지금도 대통령이 돼서 벽을 허문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이 너무 많은 주변이나 참모들에게 융통성을 주면서 각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이번에 나토 회의 갈 때도 뭐 비공식 수행을 한두 사람쯤 같이 가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겠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뭐 그렇게 무게를 주어서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타나게 할 때는 엄청 큰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보자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성격을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걸러야 되는데 측근들, 또 부인, 김건희 여사, 또 공직자들은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닌 것이 거기에 활용이 대상이 되면서 자유를 준 것이, 편안하게 해준 것이, 이것이 나중에는 그들이 이용의 틈, 이용의 구멍으로 활용됨으로써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추락하게 했다. 이건 보이지 않는 팩트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팩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팩트는 고치기도 힘듭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눈에 잡히지 않으니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지금 각 신문이나 이런 데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조감도가 없고 로드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딱 쥐고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이거 앞으로 큰 그림 그려서 와 하고 큰 그림을 가지고 그거 큰 그림 위에서 그거 갖고 강론을 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의 경험, 정치의 경험이 적다 보니 그동안의 검사라는 것은 주어진 주제, 숙제만 잘하면 됐습니다. 이거 수사, 숙제,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본인이 스스로 주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 실행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니까 조감도가 없고 로드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더구나 이러한 조감도나 로드맵을 인수위원회에서 그렸어야 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그렸어야 되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이러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수위원장 누굽니까? 안철수 위원장이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지금 오늘날의 안철수 의원은 벌써 대통령이 돼도 2번은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로드맵이 없고 조감도가 없다는 건 인수위원회 역할이 미진했었다. 여기서 제가 이준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인수위원회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것이 다 뭉개졌다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윤핵관인지 뭐 측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확실한 입장 표명을 안 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데 동의한 거나 묵시적 동의나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꼴통 보수 유튜버들의 바람잡이, 그 2년 후에 공천받겠다고, 저는 그 수가 뻔히 보입니다. 2년 후에 공천받겠다고 이 측근들, 이준석 몰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측근들을 지원 사격하는 유튜버들, 뭐 조회수, 구독자 수의 조회수, 구독자 수 전 국민 대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달콤함에 빠져서 국민의힘을 저는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면 내 측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누구와 일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마음이 좋은 거, 사적에서 마음 좋은 거 좋습니다. 사적 관계. 공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널널한 마음 지금부터 걷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